자, 43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원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요거 함께 실험도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빛의 간섭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인데요. 영은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 실험을 최초로 했던 사람의 이름이고요. 또 영이 최초로 했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은 슬릿을 두 종류를 썼습니다. 네, 단일 슬릿하고 이중 슬릿 이렇게 두 개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측면에서 혹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 좀 조용히 해봐라. 이제 슬릿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그 현미경 할 때 쓰는 슬라이드 글라스 있죠? 예, 그런 것 같은 투명한 유리에다가 그을음을 만듭니다. 요 그을음은 보통 이제 그 초를 이용해 가지고 촛불로 이렇게 그을음을 만든 다음에 그 면도칼 있죠? 면도칼을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탁 그으면은 이게 단일 슬릿이 되고요. 이 면도날을 두 개 이렇게 겹치면은 아주 그 좁은 간격 사이로 이렇게 날이 두 개 나란히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그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중 슬릿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실험을 할 이중 슬릿 요 슬릿과 요 슬릿 사이의 간격은 0.1mm, 0.2mm, 0.4mm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 이제 이래. 요 첫 번째 단일 슬릿의 역할은 뭐냐면 그 영은 자연광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자연광은 여러 빛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위상이 안 맞죠. 이게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빛인데, 요 아주 좁은 틈을 통과한 빛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결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상이 같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한 빛이 회절해서 요 두 번째 이중 슬릿에 통과하게 되면 요 이중 슬릿에 도달한 빛은 이제 동일한 위상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같냐 하면 스피커를 두 개 놔두고 소리를 튼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파에서 여기서 막 이렇게 물을 치는 거 있죠? 요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빛이 파동이라면 얘가 이제 가운데 지점에서는 이제 보강 간섭이 되어서 빛이 밝게 보이게 되고, 요 중앙 지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경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되면 처음으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무늬가 되고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가 되면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되는 거고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3배가 되면 또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게 요 빛의 간섭 무늬라고 볼 수 있고요. 영이 이제 요 빛도 간섭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냄으로써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약간 파동 쪽으로 기우는 이런 의의가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 실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실제 실험은 단일 슬릿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레이저라는 좋은 실험 기구가 있어요. 레이저는 레이저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전부 다 위상이 같은 빛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일 슬릿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중 슬릿에 레이저를 비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에 이제 간섭 무늬를 관찰할 건데, 요 아까 이중 슬릿의 그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은 0.1mm, 0.2mm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요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1m, 2m, 4m 뭐 이런 식으로 미터 단위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근사식을 써서 요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이는 간섭 무늬예요. 이제 여기 중앙에 밝은 무늬가 있고요. 여기 경로 차이가 반파장, 반파장의 2배, 반파장의 3배, 반파장의 4배 이렇게 되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이 조금 비율이 안 맞게 과장돼서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요게 0.1mm고요. 여기 한 1m,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에 비해서 요게 D거든요. D.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 요 D에 비해서 L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요거하고 요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요 세 선이 평행으로 보이지 않죠. 평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요게 0.1mm고 이게 1m 정도면은 이제 거의 한 10,00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제로는 이 선과 이 선은 거의 평행광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보조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요 점이 보강간섭이 되냐 상세간섭이 되냐를 알아볼 건데 이제 요 점은 이제 요 중앙으로부터 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요 두 슬릿의 중심으로부터는 각도 세타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는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세 선이 거의 평행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선하고 요 선이 다 평행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세타고 요것도 세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P점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P점까지는 평행광선이니까 거리가 같고요. 요 빨간색 선 길이만큼이 경로 차이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 세타를 한번 주목해 보면 요 세타하고 제가 점으로 찍은 요 부분 합치면 90도가 되죠.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 합쳐서 90도니까 얘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얘도 이제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여기가 직각이 되고 그러면 요 길이가 아까 D였죠. D. 0.1mm, 0.2mm가 되는 그 D고요. 90도하고 마주 보는 변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D는 빗변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 차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세타하고 마주 보는 변이 돼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요 경로 차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 차이는 D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도 근사식인 게 요 전제 조건이 이제 S1, S2에서 나오는 두 빛이 평행광선이라는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평행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사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인 세타는요,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 이게 굉장히 작겠죠. 요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도 굉장히 밀리미터 단위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x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L하고 X를 비교해 보면 L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빗변분의 높이나 밑변분의 높이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나 빗변의 길이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 따라서 요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로 또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고요. 요 탄젠트 세타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결국엔 L분의 X 밑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구하고자 했던 게 이겁니다. 요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거리가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요 S1과 S2로부터의 두 빛의 경로 차이는 D 곱하기 L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지점들은 보강간섭이 되어서 밝은 무늬로 나타나게 되고요. 요 D 곱하기 L분의 X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들은 상세간섭이 일어날 조건이 되어서 어두운 무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 M은 0을 포함한 자연수예요. 0이 왜 두 개고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강간섭일 때 M이 0이면은 중앙에 있는 밝은 무늬를 뜻하는 거고요. M이 1이면 그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M이 0이면 이제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처음으로 이제 상세간섭이라는 어두운 무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얘가 그 보강간섭일 때 M 이꼴 0인 상황, 여기가 M 1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게 상세간섭일 때 M 이꼴 0인 상황, M 이꼴 1인 상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무늬와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M으로 치면 1만큼 차이 나는 차이가 돼요. 그래서 밝은 무늬와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혹은 어두운 무늬와 바로 인접한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두고 델타 x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값이거든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뭐하노? 그래. 내 수업은 필요 없다 이거지. 자, 밝은 무늬의 조건을 다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상수에 해당하는 값은 실험을 하는 도중에 요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은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실험하는 도중에는요. 그리고 빨간색 빛의 레이저 파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요 x하고 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근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양변에 뭐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죠. 델타 x 나누기 L에 람다 곱하기 델타 m인데 요 델타 x의 정의가 밝은 무늬와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 혹은 어두운 무늬와 인접한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이었으니까 요 m의 차이가 1일 때의 그 x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m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요 델타 x에 대한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간섭 무늬에 대한 일종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물리학 원에서는 이걸 정량적으로 수식적으로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물어보진 않지만 근데 이 식을 알아두는 게 좀 문제 풀 때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실험을 할 때도 이 식을 이용해서 그 빨간색 빛의 레이저 빛 파장을 구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실험 기구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0.1mm, 0.2mm. 요거는 슬릿과 스크린 사이 간격을 실제로 줄자로 재면 됩니다. 재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간섭 무늬를 보고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또 자로 재면 돼요. 그럼 요 세 개가 다 측정이 되죠? 그럼 빨간색 빛의 파장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할 실험이에요. 그래서 파장을 직접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식을 잘 보면요. 보통 간섭 현상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델타 x가 크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파장이 길수록 간섭이 잘 됩니다. 그리고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간섭이 잘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얘가 클수록 얘가 크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간섭이 잘 된다는 말은 안 써요. 근데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은 넓어지긴 합니다. 요거는 그 빔 프로젝트를 이제 뒤로 옮기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확대되는 겁니다. 상이 그런 거고 어쨌든 뭐 얘가 길어지면은 얘가 길어지긴 합니다.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험은 이제 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고요. 또 얘를 바꿔가면서 또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구해보는 게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이게 요건 L이 2m고요. 그러니까 이중슬릿과 스크린 사이 간격이 2m고 요 두 슬릿 사이의 그 틈이 0.1mm일 때 간섭 무늬예요. 여기서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이 거리를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요걸 한 6칸 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제 6으로 나눠 버려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이제 L은 2m로 똑같은데 얘가 두 슬릿 사이의 틈이 0.1mm, 이건 D는 0.2mm로 틈이 좁을 때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요. 똑같이 이제 슬릿 사이의 간격은 0.1mm인데 얘는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2m인 경우고 얘는 4m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면은 이제 요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 파장을 구해 보는 것까지 요 실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이중슬릿 실험과 함께 빛의 간섭 현상으로 대표적인 현상이 얇은 막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얇은 막 간섭. 이건 기름막이나 비눗방울 등에서 관찰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용이 되어서 안경에 코팅을 하거나 그 태양 전지를 코팅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빛의 간섭과 관련된 현상인데요. 막의 두께,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께가 다르면요, 요 공기에서 반사된 빛하고 요 공기하고 기름 사이에서 반사된 빛하고요, 그다음 기름하고 물 사이에서 반사된 빛이 이제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 막의 두께에 따라서 요 두 빛의 경로 차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굵기에서는 빨간색 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굵기에서는 파란색 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굵기에 따라서 보강 간섭되는 빛 그리고 상세 간섭되는 빛의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두께라고 하더라도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된 빛하고 이렇게 반사된 빛은 또 경로 차이가 다르겠죠. 그러면 또 이제 보강 간섭되는 색깔이 달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진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실제 사진이 요게 그 얇은 막 간섭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보이죠. 그게 이제 막의 두께가 부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강 간섭되는 색깔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폐 있죠, 지폐. 그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에 있는 그 숫자를 이게 각도를 달리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되는 색깔이 달라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정교하게 얇은 막으로 인쇄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조 지폐에서는 재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반사 코팅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가시광선, 이거 요 유리의 그 안경 표면에다가 코팅을 하는데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이 상세 간섭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코팅의 표면과 코팅과 그 유리 사이에서 반사된 두 빛이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상세 간섭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 반사되는 빛이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반사되지 않고 그 빛이 투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과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자외선 영역은 이제 반사되는 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해버리면 자외선은 또 반사가 잘 되고 이제 튕겨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높이고 자외선의 투과율은 이제 반사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안경을 코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얇은 막 간섭의 이제 원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태양 전지도 이제 가시광선이 주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반사될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나도록 얇은 막을 씌우게 되면 이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좋아져서 태양 전지의 효율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뒷페이지에 가면 상세 간섭의 이용과 보강 간섭의 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상세 간섭의 이용과 보강 간섭의 이용은 이제 저는 지난 시간 것까지 다 통틀어 가지고 빛하고 소리하고 모든 그 파동에 대해서 이제 그 이용 예시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 81페이지는 빛의 간섭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지만 요 82페이지는 소리와 빛의 간섭 다 모두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간섭의 이용을 보면 소음 제거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보통 우리가 일상용어로 쓰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소리의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거고요. 렌즈 코팅은 이제 얇은 막 간섭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건 중에서 가시광선이 상세 간섭을 일으키게 하면 이제 반사가 안 되니까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는 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이제 태양 전지 표면을 이제 이런 무반사 코팅을, 렌즈 코팅을 하게 됩니다. 저기는 떠들고 있고요. 예, 뭐 소리를 내고 있고요. 자, 보강 간섭의 이용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악기의 이제 현악기의 줄이나 관악기의 내부 공기, 타악기의 울림통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공명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공명은 뭐냐면
그 각각의 이제 물체들이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이제 자연스럽게 진동시켰을 때 잘 진동하는 진동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명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로 자극을 주게 되면 점점 그 울림이 커지게 됩니다. 진동이. 그게 결국에 보강 간섭이거든요. 악기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초음파 충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그 요로 결석 같은 거 여름은 잘 안 생기는데 나중에 비타민을 너무 과다 복용하고 하는데 물을 많이 안 마시고 이러면 생길 수 있어요. 거의 애를 낳는 고통과 거의 진배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방광 안에 이제 결정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좁은 요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피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초음파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게 그런 결정 덩어리의 공명 진동수에 가까운 진동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녀석들의 진동이 점점 커져가지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이제 깨지게 되는. 네, 화장실. 그래, 화장하고 온나. 네, 그래. 그다음 지배 위치란다. 지배 위조를 방지하는 건 아까와 같이 이제 얇은 막 간섭을 이용한 인쇄를 이용해서 각도에 따라서 그 숫자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간섭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크게 보면 세 가지 배웠어요. 이렇게 스피커에서 두 개의 스피커에서 소리 나오는 경우하고 수면파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중 슬릿에서 빛이 동시에 여기 두 슬릿에서 출발하는 거. 결국에는 이제 파원이 두 개죠. 두 개의 파원에서 나온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운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 =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요 두 스피커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의 위상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리라고 또 되어 있죠. 이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축상에서 x =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결국 경로 차이가 딱 반파장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F1일 때는 2D고요. F2일 때는 3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1일 때 F1일 때 파장을 람다1, F2일 때 파장을 람다2라고 할게요. 그럼 람다1 F1은 일단 람다2 F2하고 같죠? 왜냐면 역학적 파동이니까 파동의 종류가 같고요. 매질이 같으면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같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람다1일 때는 이 지점에서 그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요. 람다2일 때는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각각의 지점에서 경로 차이가 딱 반파장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요 지점은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경로 차이고요. 요 지점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경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경로 차이는 커집니다. 경로 차이는 커지는데 파장이 람다1인 소리를 쓸 때는 요 지점에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된 거고 파장이 람다2인 소리를 썼을 때는 요 지점에서 서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반파장이지만 그 반파장이 누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대요. 2D일 때가 길어요? 3D일 때가 길어요? 3D일 때가 길죠.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경로 차이가 이때보다 이때가 더 길잖아요. 근데 각각의 그 경로 차이가 각각의 파장의 절반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1, 여기는 경로 차가 2분의 람다2거든요. 근데 이 경로 차와 이 경로 차 중에서 이때의 경로 차가 더 기니까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얘가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수로 치면 F1과 F2 중에서 누가 더 크다? 거꾸로 F1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해 보면 F1하고 F2 바로 비교해 보죠. 거꾸로 해놨죠.
파장은 2가 길고 진동수는 1이 더 큽니다. 틀렸고요. 근데 F1일 때 x = 0과 x = 2d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네, 잠깐만. 근데 전체적으로 틀렸네요. 지금 곱하기 2를 다 빼먹었죠. 첫 번째 보강 간섭이니까. 첫 번째 보강 간섭이니까 경로 차이가 요 지점은 2분의 람다 1 곱하기 2. 그러니까 경로 차이가 람다 1인 지점이고, 요 지점은 경로 차이가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그 보강 간섭이니까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니까 여기 경로 차이가 람다 2인 지점이 됩니다. 근데 니은 보기는 뭐냐면 진동수가 F1인 소리를 썼을 때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사이에 보강 간섭 상세 간섭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반파장의 2배예요. 경로 차이가. 여기가 경로 차이가 0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수록 경로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경로 차이가 0인 지점하고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 사이에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 있겠죠. 즉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딱 한 군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또 정확하게 한 개가 있다까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까지. 경로 차이가 0과 반파장의 2배인 사이니까 딱 반파장의 1배인 지점 딱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정상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파동이 간섭할 때는 오로지 진폭만 변하지 진동수라든지 속력, 이런 파장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2020년 11월 수능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진폭이 1cm, 속력이 5cm/s로 같은 두 물결파를 나타낸 거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고 점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다. 그림 나는 아래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소한 자료로 나타났어요. 뭐냐면 물결파를 만드는데 그 파원이 점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 선 형태로, 그러니까 자 같은 걸로 이렇게 동시에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결파가 이런 선의 형태로 두 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파원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파동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정상파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파동이 두 개 만나게 되면요, 결국에 정상파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미리 해석을 해볼게요. 자, P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0초인 순간이라고 둡시다. 0초인 순간이라고 두면, 자, 0초일 때 P점은요, 실선하고 점선이 만났습니다. 마루하고 골이 만났으니까 무슨 간섭을 하겠어요? 상세 간섭을 합니다. 상세 간섭을 하는 거는 정상파로 치면 마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변이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Q점 볼까요? Q점은 실선과 실선이 만났죠? 그럼 어떤 간섭이 일어나겠습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정상파의 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마루로서 변이가 최대인 순간이죠. 그러니까 변이가 2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변이가 그 진폭이 A라고 하면, 그럼 얘는 4분의 1주기 단위로 진폭만큼 변하거든요. 합성파의 진폭이니까 2A만큼씩 변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4분의 1주기 뒤에는 0이 되었다가 4분의 2주기 되면 마이너스 2A, 4분의 3주기 되면은 0이 되었다가 한 주기 지나면 다시 2A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R 봅시다. R은 점선과 점선이 만났습니다. 보강 간섭이죠. 정상파로 치면은 역시 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는 0초일 때 마이너스 2A였는데요. 4분의 1주기가 지나면 0이 되고 4분의 2주기가 지나면 2A가 되고 4분의 3주기가 되면 0이 되고 4분의 4주기가 되면 0이 됩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는요, 아래에서 중첩된 파동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 0초일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주기가 나옵니다. 주기가 몇 초입니까? 네, 2초예요. 2초. 여기 주기고요. 그러면 이게 얘가 속력이 나와 있어요. 속력이 5cm/s거든요. 5cm/s니까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죠. 그래서 주기가 2초니까 파장은 몇 cm가 됩니까? 예,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보면 두 물결파의 파장은 10cm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파동이니까 지금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가 둘 다 같죠. 예, 파장이 같다면 10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초일 때, 자 보세요. 1초는 반죽이죠. 1초는 반죽입니다. 반죽이면 위상이 뒤집혀요. 예, 위상이 뒤집히는데 P는요 볼 거 없죠. 예, P는 뭐 4분의 1주기든 4분의 2주기든 4분의 3주기든 4분의 4주기든 간에 마디니까 계속 0입니다. 저는 또 뭐 어쩌라노? 우리 준혁이가 쌤 같은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쌤. 준혁이 원래 이런 거 알잖아요. 쌤 치혁이랑 제 폰을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내가 가져왔는데. 원래 우리 준혁이가 포너스 발작. 아니 왜 쌤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되세요. 아 쌤이지. 그 미안하다. 왜 쌤이지? 야, 마저 봅시다. 자, 2초일 때니까 이제 한 주기가 지났을 때입니다. 한 주기가 지났을 때니까 Q에서 0초일 때 지금은요 변이가 2cm죠. 2cm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 그대로 2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려서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연습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Q에서 0.5초 뒤에는 변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0이 됩니다. 1초 뒤에는 마이너스 2cm죠. 1.5초 뒤에는 0입니다. 2초 뒤에는 예, 2입니다. 자, 3초 뒤에는 3입니다. 한 주기 지나고 반 주기가 더 지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네요.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바로 할까? 아니요.